자, 기본 문제 2-6에 38쪽입니다. 기본 문제 2-6. 38쪽에 있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요. A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A가 3,8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C가 3,0 그럼 얘랑 같은 라인에 있겠지? C가 3,0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Y는 A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을 2등분한다. 자,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필기는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삼각형 2등분하는 상황은 뭐가 제일 좋냐면은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얘를 2등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히 이 중간을 딱 지나게끔 그어버리면 2등분이 됐어요. 이런 스타일이 제일 좋다. 근데 이 친구는 요거에 해당이 안 되죠. 어떻게 그어야 돼? Y는 A라는 거는 이렇게 반을 가로선으로 쭉 지나가면서 그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여야 돼? 이 위쪽에 있는 넓이와 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푸는 게 맞다? 직접 넓이를 구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고 조금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자, 그럼 직접 넓이를 구한다. 일단 삼각형 ABC 넓이부터 써볼게요. 그럼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할 수 있나 없나? 이거는 있어야 돼.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이 얼마? 8. 그 다음 높이는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럼 높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니까 5라고 쓸 수 있어. 그럼 5, 8에 40이니까 전체 넓이는 20이라고 주장이 가능해요. 그럼 전체 넓이가 20일 때 2등분된 넓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2등분된 넓이가 1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쪽의 넓이가 몇이 되게끔 10이 되게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전체 넓이를 먼저 구했고 그거 2등분이 되니까 저 위에가 딱 10이 되게끔 하자.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요 교점과 요 교점을 그냥 D랑 E라고 할게요. 내 마음이야. 그럼 D랑 E의 좌표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저 친구의 넓이를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친구부터 해볼게요. 자, E의 좌표를 쓸 겁니다. E의 좌표. 자, E는요? 요 라인에 있죠, 요 라인. 요 라인에 있는 애들은 뭐야? 3,0과 3,8. 요 직선분 위에, 직선 위에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X의 좌표는 3,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Y를 뭘로 그어놨어? Y는 A를 그어놨지? 그럼 그때의 Y 좌표는 Y는 A입니다. 그래서 E의 좌표는 멀쩡하게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D의 좌표를 구할게요. 그럼 점 D를 구할 건데 그럼 점 D를 구하기 위해서 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함수 어쨌든 우리가 직선을 하고 있지만 직선 중에도 이제 1차 함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좌표들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x를 넣어서 y를 구한다. 혹은 반대로 y를 넣어서 x를 구할 거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함수가 있어야 돼, 함수.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점 D는 직선 AB 위의 점이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직선 AB에서부터 시작을 해. 그럼 직선 AB는 뭔데? A랑 B를 지나는 점이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기울기가 필요하다. 이거 지난 시간에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한 거예요. 직선을 구하고 싶다? 기울기하고 한 점이 필요하다.
그럼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된다? x끼리 뺀 거.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 더하기 2가 되겠죠? y끼리 뺀 거. 8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8 더하기 2가 되겠죠? 5분의 10이니까 기울기는 2다. 그 다음 한 점을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하면 되겠지? 그럼 직선 AB는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가 2니까 2 괄호하고 어디 지나? 3,8을 지나죠? 3을 지날 때 y는 8을 지나더라. 따라서 식으로 만들어 보면 2x-6 플러스 2가 될 거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앞에서 떠드나보다 이러면 안 되고. 자, 뭘 하고 있냐? 다시 흐름을 조금 맞춰주면 ADE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 점의 좌표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A는 이미 알고 있고 E는 일단 구해놨고,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대충 구해놨고, 자, D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뭘 이용하겠다는 거야? 이 D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를 이용할 거야. 그래서 직선을 먼저 구한 거겠다. 자, 그럼 이제 D의 좌표를 써볼게요. D. 자, 그럼 D의 좌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누구냐? Y 좌표를 알고 있어요. Y 좌표는 A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Y를 아는데 X를 어떻게 구해? 함수 구해놨죠, 함수? Y에다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A는 2x 플러스 2니까 X는 2x는 A-2가 될 거고요. X는 뭐다? 2분의 X A-2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A-2다. 괜찮나요? 함수를 구하고 다시 Y를 가지고 X를 구한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끝이 아니고 막 요걸 해야 돼. 이제 넓이, 삼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자. 그럼 삼각형 ADE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밑변과 높이가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죠. 왜?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D2 곱하기 높이 A2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D의 길이는 뭐냐? D의 길이는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D하고 E 사이의 거리거든요. D하고 E 사이의 거리 누가 커? 2가 커. 2. 그래서 큰 쪽에서 빼줍니다. 3에서 2분의 A-1을 빼면 이게 D의 길이. 그럼 A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A에서 2를 빼면 되죠? 그럼 A가 3,8, 3,A니까 8에서 A를 빼주시면 됩니다. 조금 식이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할 정도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를 통분을 해줄게요. 2분의 높이니까 2분의 8 마이너스 A 곱하기 8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이게 뭘 구한 거냐면 삼각형 ADE의 넓이고, 그럼 그 ADE의 넓이는 우리가 아까 얼마라고 주장해놨어? 10이라고 주장해놨죠? 그래서 이 값은 10이다. 그렇게 식이 생길 거예요. 지금 정석풀이라고 있어요. 자, 그럼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면은 좌변에는 뭐만 남냐? 8-A 제곱이 남고요. 우변에는 2 곱하니까 40이 됩니다. 그럼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물론 풀어서 다시 풀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8-A는 이거 그냥 루트 씌우면 돼요. 풀마 루트 40일 거고, A라는 친구는 8보다 작아요. A는 8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를 플러스로 픽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어떻게 쓸 수 있다? 8 마이너스 루트 40, 2루트 10이다.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겠죠. 계산이 조금 길죠?
그래서 내가 그때 필기해주는 직접 넓이를 안 구해도 되는 스타일이 훨씬 깔끔하고요. 풀이가 직접 넓이는 구한 풀이는요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초면이 사실 아니거든요. 아마 내신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좀 해봤으면은 1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아 저런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 오신도 좋고 일단 이제 이 풀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 되셨으면 RPM으로 넘어갈 거예요. PM 자, 질문이 있으시면은 번호를 쭉 한번 읊어주시죠. 111번, 111번, 134번, 134번, 135번, 135번이요, 139번. 9번이요. 또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없으면 내가 더 추가해서 풀 거예요. 네, 숙제할 때그 유형별로 두 개잖아요. 그냥 맨 위에 거 두 개 풀어도 돼요. 네, 상관은 없는데 그거는 뭐 본인 취향입니다. 그래서 안 겹칠 수도 있어요. 각자 풀어온 게. 나는 맨 위랑 맨 밑이 좋아요. 그럼 그거 풀어도 되고요. 맨 밑에 두 개가 좋은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맨 위에 두 개 풀어도 되고요. 조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으면 위아래 거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택지를 좀 드리는 거고 아마 이렇게 줘도 거의 맨 위에 두 개를 해오겠지만 일단 이런저런 걸 해보라는 소리예요. 자, 또 있나요? 우선은 그럼 요거 풀이하고 이거 외적으로 좀 더 풀이할 거 있으면 더 해드릴게요. 자, 111번부터 한번 봐봐. 자, 111번을 보면은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자, 기본적으로 문제를 뭐 많이 접해 오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중등 과정에도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어디를 지난다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 한편에는 대입하자라는 약간 욕구가 살짝 있어야 돼. 일단 대입하자라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x절편과 y절편의 합이 x절편 더하기 y절편이 0이래. 뭐 그렇구나. 그때 x절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일단 x절편이랑 y절편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를 편의상 a라고 둔다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a,0과 마이너스 a,0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울기를 구하고 한 점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셔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언급은 해드렸으니까 살짝 써먹어 드릴게요. 자, x절편과 y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세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게 있었어? 기억을 하면 좋고 난 못하겠다 하면은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드셔도 돼요. a,0하고 0,-a 가지고 직선, 이걸로 직선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는 사실 지금 문제에서 이게 훨씬 편하긴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걸로 직선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다. 자, 그럼 일단은 요 세팅은 됐나? 그 다음에 아까 뭐랬어?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지난다 나오면 대입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미리 조금 아직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식을 딱 봤을 때 드는 인식이 뭐냐면은 미지수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하면 좀 좋아요. x, y도 미지수 아닌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란 내가
원래는 딱 고정된 수인데 가려진 수를 미지수라고 해요. x, y는요 변수예요, 변수. x, y는 내가 원하는 걸 대입할 때마다 바뀌는 애들인 거고, 이때 a라는 애는 고정된 상수예요. 근데 그 값을 가려는 것 뿐이야.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미지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가려진 걸 찾고자 하는 거야. 그럼 미지수가 지금 하나 있을 때는 식이 하나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대입해도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RPM 111번 풀고 있고요. 그럼 대입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4입니다. 그럼 얘네 둘이 통분이 그냥 돼 있죠? 그럼 a분의 마이너스 6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은 x의 절편과 y의 절편이 구해졌고, x의 절편 구하는 거네? 답은 마이너스 6이야. 직선을 구하라 했어요. 이거까지 다시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직선을 구하라 했다면 이거 다시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 세 문제 외에 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111번 풀이를 살짝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에서 넓이 2등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 한번 해볼까? 17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 숙제로 해보신 분은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이런 느낌을 딱 봤을 때 풀이가 좀 보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죠? 두 직사각형을 하나의 선을 쫙 그었을 때 2등분이 됐으면 각각 2등분, 얘 따로 2등분하고 얘 따로 2등분하는 게 아니라 선 하나만 쫙 그었더니 둘 다 동시에 2등분이 된다. 자,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필기해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자, 직사각형을 자르고 싶어요. 어디만 지나면 됩니까? 중점. 중간인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딱히 뭐 이름은 없긴 하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무게중심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각형의 무게중심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루진 않으니까 보통은 두 대각선의 교점 이렇게 불러요. 혹은 대각선의 중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딱 뭐야? 딱 중간이죠, 중간. 이 사각형의 중간, 여기도 이 사각형의 중간입니다. 중점. 그래서 중점이긴 해. 자, 그럼 뭐의 중점이야? x의 중점이자 y의 중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얘는 x가 뭐랑 뭐예요? 0하고 마이너스 4지. 그럼 가운데는 뭐겠어? 마이너스 2겠죠? y가 0하고 마이너스 2지. 그럼 이 가운데는 뭐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자, 얘는 여기 1하고 3이잖아. 가운데는 뭐겠어? 2겠죠? 자, 여기는 1하고 5잖아. 가운데는 뭐겠어요? 3이겠죠? 자, 그래서 선이 저 두 점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 친구도 2등분 되고 이 친구도 2등분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근데 어디를 지나? 2,3과 마이를 지난다. 그걸로 직선을 만들어 보자. 할 수 있나요?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바꾸면 됩니다. 응? X진거랑 Y. 기울기 찾아야죠. 기울기는 X끼리 빼면은 4분의 Y끼리 빼면은 4입니다. 기울기 1이에요. 그럼 기울기 1이고 어디 지나? 2,3 지나지? 그러면은 얘가 2 지날 때 Y는 3을 지난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1이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 그 직선에 뭘 구하라고 했어? x절편과 y절편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절편은 y에 0 집어넣으면 되죠? y에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1입니다. 항상 기본을 좀 까먹지 말았으면 합니다. 직선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는 뭐다?
기울기랑 한 점이다.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x의 증가하는데 y의 증가를 구할 수 있다. 그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한다? x랑 y의 각각 0 넣어서 구한다.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잘 따졌으면 합니다. 자, 살포시 넘어가서 유형 7이 아마 잘 안 풀렸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석이랑 좀 안 맞물려서 일단 내주기는 하는데 잘 안 풀렸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다시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121번 가볍게 풀이하고 다음 거 그냥 소개할게. 자, 121번 보면은 k 플러스 1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 자, 이거 직선이긴 해요. 직선입니다. 왜? x 1차, y 1차 상수꼴이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근데 이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여기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남아있나요? K. 응? K. 사실 방법은 맞는데 조금 더 그걸 하기 전에 좀 더 정석적인 방법. 완전 실수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K. 근데 일반적으로 정석 접근은 뭐다? K로 묶어줍니다. 근데 방금 한 말이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 뭔 소리냐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K로 묶는다도 조금 아니긴 해. 정확히 의미하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의 의미입니다. 항등식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K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K에 뭐 0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10,000을 넣든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0을 대입해도 사실 뭐 상관없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K로 묶어준다. 왜?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로 식을 정리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K로 정리했을 때 무슨 생각이 가능하냐? K 붙어있는 거 한번 묶어볼게. 자, 그럼 K로 묶어주면은 2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K 없는 거 써주면은 x랑 여기 플러스 y랑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겠죠? 자, 아까 논리가 뭐였어? K와 관계없이 K가 뭐가 되든 간에 이 식이 성립한대. 그 이유가 뭐야? 좌변과 우변이 아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근데 우변이 뭔데? 0인데? 그럼 그게 뭐야? 좌변도 0인 거예요. K가 바뀌어도 이 식은 0이면 돼. 어떻게 하면 0이죠? K로 묶은 것도 0이면 되고요. 이 남은 것도 0이면 됩니다. 이게 항등식에서 우리가 풀던 접근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원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논리가 가능해? 2x-y-5도 0이고요. x 플러스 y-4도 0입니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죠? 그럼 연립을 해주니까, 둘을 연립해보면은 더해주니까 x는 3. x에 3 넣으면은 y는 1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p라고 했고, 그 p의 좌표는 뭐가 된다? 3,1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p 나왔고, 그다음 뭐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p를 지나는 된다. 기울기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쓰면 되죠? 나 어디 지난대? p를 지난대. 그럼 3,1을 지난다. 올려놓으시죠. 자, 우선 RPM 줄여봅시다. RPM부터 꺼내세요. 121번입니다. 자, 일단 못 푸신 분들은 의미 한 번만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직선이야. 근데 K라는 문자가 포함된 직선이네? 그래서 뭐래?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좀 성립을 했으면 한데,
그래서 K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고 아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K에 대해서 식 정리를 해보자. 그랬더니 계속 비교를 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열릴 1차 방정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확한 x, y가 고정된 점이 나옵니다. 그럼 그 점을 대입해서 아니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운 직선의 방정식 그냥 들어간 것뿐입니다. 근데 답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몰린 걸로 관찰하면 되죠? 왼쪽으로 다 몰립니다.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RPM 121번이에요. RPM입니다.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이거는요 오늘 배울 내용이긴 해요. 정석으로는. 안타깝지만 정석이랑 다른 시중 교재들이 잘 안 맞아요. 그 시험 그 진도들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개념은 정석으로, 진도는 정석으로 나가되 좀 안 맞물릴 수 있다. 여유 되면 내가 풀이는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시간과의 이거죠. 자, 그다음 23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유형 8에서도 그냥 하나 정도 그냥 언급만 좀 하고 풀이만 하고 진도 나갈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고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걸 언급하고 싶은 거야. 자, 2x-3y-1은 0이야. 그리고 x 플러스 y-3은 0이야. 자, 이 둘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다. 자, 어떻게 푸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좀 보이는 풀이를 언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과 이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 뭐야? 교점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교점을 구할 수 있나? 어떻게? 연립하면 돼요.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다가 2를 곱하면 2x, 2y, 마이너스 6. 둘이 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y는 플러스 5니까 y는 1이고요. y를 넣어주면은 x는 2입니다. 따라서 교점은 뭐가 돼? 2,1이 되겠네. 맞게 했겠죠? 2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교점과 1,1을 지나는 직선이래.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눈썰미가 좋았다면 이게 보였겠죠. y가 똑같네? y가 똑같을 때 뭐 바로 써도 되지만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1,1이 여기 있죠? 1,1 2,1은 여기 있죠? 2,1 그럼 둘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생겼다? 쭉. 그래서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 y는 1이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에 맞춰야 되잖아. 그 왼쪽으로 옮겨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y-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ax 플러스 by-1은 0이지. 근데 이 둘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a가 0이어야 되고요. b가 1이면 됩니다.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풀이의 시작은 뭐다?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교점부터 찾아보고 간 거예요. 교점부터 찾아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얘를 푸는 다른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식은 내가 오늘 수업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냥 그 문제에 적힌 거에 맞춰서 접근하고 있어요. 완전 생소한 느낌은 아니길 좀 바라면서 풀이를 해드린 겁니다. 자, 여기 납득이 되셨다면 134번이었네요. 134번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도 약간 방금하고 좀 비슷하죠, 맥락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저 옆에 거랑 수직이래. 자, 지난번 거 잘 기억하나 물어볼게요. 자, 수직 조건 나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y는 2x죠? 얘가 기울기가 2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이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바로 인식되나요? 자, 그럼 기울기 나왔으니까 이제 점 하나만 알면 돼. 그 점이 뭐래? 교점이래. 교점 어떻게 구하면 돼? 점점질처럼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연립해볼게요. 자, 둘을 빼. y 4는 0, y는 3입니다. y에다 4 넣어주니까 x는 마이너스 1인가? 그 교점의 좌표는 뭐래요? 마이너스 1,4가 된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납득돼요? 너무 더워요. 최선인데. 최선이라는 점을 밝혀드리면서 구분하기 좋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자, 다시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교점을 직접 구한 거고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수직으로 줬으니까 기울기도 구했어. 그럼 기울기 교점 점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그냥 기계적인 거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어디 지난데? 마 1,4 지납니다. x가 마이너스 1 지날 때 y는 4를 지난다.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식 정리해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 해주면은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래? a,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럼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끝이겠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7이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7이니까 a는 얼마다? 9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풀이하는 것 뭔 소리 하는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은 수직이등분선에 대한 문제들이 쭉 있죠. 139번입니다. 다른 애들도 있지만 여기가 좀 요소들이 있는데 얘기할 것도 있고. 자,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은 근점에서 만난다. 왜? a가 뭐래? 1,0이고 b가 뭐래? 7,2고 c가 뭐래? 3,6. 자, 근데 이 세 변의 수직이 등분의 교점을 무게중심은 뭐였을까요? 수직이는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었습니다. 외심. 세 변의 수직이 등분의 교점을 뭐라고 부를까? 외심. 왜일까요? 외심. 까먹기 좋죠? 사실 뭐 까먹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해요. 중2 때 배우긴 합니다. 가끔 나와, 가끔 내심을 구하시오 이게 나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주고요. 이 삼각형의 내심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지.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다. 근데 사실 세 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할 거는요, 두 변만 구해도 돼요. 왜? 두 개의 교점과 세 개의 교점은 어차피 일치할 거니까. 그래서 두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 수직이 등분선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수직 가지고 뭘 찾으면 된다? 기울기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한 2등분 가지고 뭐 찾으면 돼? 중점 찾으면 돼. 그럼 기울기랑 한 점 나왔지? 그럼 직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 B의 수직이 등분을 구하자. A, B의 수직이 등분.
길어질 거거든요, 풀이가. 근데 그거를 그냥 너무 난잡하게 할 거 없이 그냥 차분하게.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얘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선에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연습이 자꾸 돼야 수학에 조금 더 흥미가 생길 거고요. 수학이 조금 더 괜찮아질 겁니다. 자, A, B의 수직이 등분 찾자. 그래서 뭐부터? 기울기부터 볼게요. 자, A, 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끼리 빼면은 6분의 Y끼리 빼면은 2가 되겠죠? 그럼 얘 3분의 1이네. 자, 근데 얘랑 뭐 한다고? 수직이라고.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점 찾자, 중점. 자, 중점은요? 7과 1의 중간입니다. 뭐예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중점. 오늘 테스트 범위죠? 그럼 4, 0하고 2의 중간은 1입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마 3인 거 얻었고 중점 얻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이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2번. 난 A, B였으니까 뭐 B, C로 하든 사실 뭐 A, C로 하든 상관은 없어.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뭐로 할까? B, C로 할까 그냥? 자, B, C로 합시다. B, C의 수직이 됩니다. 자, 또 기울기를 찾자. 자, A, B, C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뺍니다. 그럼 7 빼기 3이니까 4분의 Y끼리 빼면은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 자, 얘와 수직이는 됩니다. 자, 이 친구랑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다? 1이겠죠? 자, 그럼 중점 찾자, 중점. 자, 중점은 3과 7이죠? 더해서 2로 나누면 5고요. 2하고 6입니다. 더해서 2로 나누면 4입니다. 5,4. 그럼 이제 직선 만들면 y는 기울기 x 5,4 지나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4 해서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써줄까? y는 x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그거의 교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둘의 교점만 찾아주면 완성이 되겠죠? 연립하면 돼요. 그럼 둘 다 y는 같으니까 연립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4x는 14, 2분의 7, 1 빼면은 2분의 5. 완성. 교점 구하는 거는 내가 좀 생략을 했거든요. 지금 계산을 뭐 한지 이해돼요 이거? 이런 거 머릿속으로 할 수 있지? 이거는 x-1이에요. 그럼 4x는 14예요. x는 4분의 14, 2분의 7이에요. 약간 이런 거 무조건은 아닌데 종종 해봐. 암산을 좀 종종 해보는 게 아마 그런 좀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암산하지 마. 써라. 맞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조금 나이를 먹었고 쓰는 거를 그래도 많이 해봤다면 이제 쓰는 거를 조금 다시 줄여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하랬다 하지 말랬다 이렇게 혼동을 주냐 할 수 있는데 약간 단계마다 다른 거예요. 어릴 때는 진짜 암산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 계산을 잘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쓰고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물론 실수하시면 써야 돼요. 근데 암산을 조금씩 섞어가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암산을 해야 돼서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머릿속으로 어쨌든 문항을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미리 약간 암산 같은 거 하면서도 조금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산을 무작정 해라, 무작정 하지 마라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섞어가면서 아주 좋다. 그런 얘기 했잖아. 뭐든 적당히가 좋다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라. 그게 어렵지만. 자, 그건 연습해 보세요. 139번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정도였죠. 자, 근데 어차피 이 유형 12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맞물리니까 요거 하나만 풀이하고 정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2입니다. 25쪽에. 이거 숙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40번 한번 더. 이거를 지금 그리고 풀이할 건데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생소한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어야 하고. 써볼게. 자, y는 2x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조금 더 귀찮은 걸로 x-y 플러스 3은 0이 있고요. ax 플러스 y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뭐래?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요. 혹시 이거 머리 한켠에 이런 문제 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있을 수 있냐면 이게 중2 1차 함수 할 때도 간간히 내는 문제거든요, 스타일이. N이 쉽잖아. 이거 근데 1차 함수에서도 낼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초면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 직선 3개가 있어. 그럼 직선 3개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하나 대충 그렸어, 직선. 하나, 뭐 평행하지 않게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됐지? 여기에 내가 직선 하나 끼워줄 거야. 그럼 대충 하나 그리면 어떻게 돼? 대충 하나 그리면 뭐가 생겨? 삼각형이 생기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여기서 찾아보자. 그럼 일단 이 둘의 관계를 먼저 볼게. 자, 이거를 내가 편상 1번 직선이라고 하고 2번 직선이라고 하면요. 이 1번과 2번은요. 평행하나요? 일치하나요? 안 해요. 자, 이 둘은 평행하지도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즉,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느낌은 알겠어요? 자, 1번과 2번 직선 그냥 대충 그리자면 이런 느낌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완벽하게 안 그려서 그냥 대충 그린 거야. 자, 그럼 이때 이 3번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자, 3번을 여기 어떻게 그리면 1번, 2번 이렇게 점을 지나게끔 그냥 3번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되겠죠? 그치? 첫 번째 경우 1번 2의 극점을 3이 지난다. 일단은 썼으니까 바로 구해볼게요. 자, 1과 2의 극점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 빼면 돼요. 연립하면 됩니다. 자, 둘이 연립해주니까 x좌표랑 y좌표가 이건 계산 내가 좀 빠르게 해줄게요. 자, 둘이 빼면은 y가 1 나오고요. x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극점을 누가 3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 2에 플러스 1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 0이죠? 그럼 a는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자, 근데 이게 말고 또 있어요. 자, 3번을 어떻게 그려도 삼각형을 이룰 수 없을까? 1네. 맞습니다. 1과 평행하게 긋는다면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혹은 2랑 평행하게 그어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겠지? 1과 3이 평행해도 되고요. 2와 3이 평행해도 됩니다. 자, 그럼 1과 3이 평행할 거야?
1과 3이 우리 이거 평행할 때 식 세우는 거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평행이에요. 둘이 평행. 그러면은 x끼리의 비율을 봅니다. 왜 2분의 1이죠? y끼리의 비율을 봅니다. 1분의 2죠? 그리고 상수항끼리의 비율을 봅니다. a 플러스 1분의 3이죠? 아, 0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둘이 같고 얘가 다르면 되겠네. 어차피 얘는 0이니까 앞에 거랑 같을 일 없겠죠? 그럼 요것만 만족하면 되네. 그럼 a는 얼마면 돼? 2분의 1이면 되겠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뭐도 된다? 2번하고 3번이 평행을 해도 되겠죠? 2번, 3번 평행. 둘이 평행하면 됩니다. 또 식 세우면 돼요. a분의 1과 1분의 마이너스 1이 같고 a 플러스 1분의 3이 다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계산해보면 a가 얼마면 되냐? a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곱을 구하래요. 따라서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나요, 이거? 풀이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껏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작정 어렵다 그 마인드는 버리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읽으면요, 읽었을 때 거기서 흐름을 알려주거든. 그거 좀 따라가는 거를 연습해야 돼.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기본기가 조금 잡혀있긴 해야 되거든요. 기본기에서 뭔가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럼 나올 때마다 약간 되새김질하면서 좀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연습이 자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RPM 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정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짐도 직방 남은 거 최대한 할 거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뒤에 개념 그거 외우는 거 연습할 시간 및 줄여보는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개념에 대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직사일방정식 남은 것 추가적으로 나갈 거고 오늘 배우는 거 그냥 머리 한켠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두시고 당장 시험이 급할 거길 알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느낌으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약간 순서가 살짝 잘못되긴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일단 정점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정지에 있을 때 그 정자. 정지에 있는 점입니다. 그냥 고정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고정된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 얘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얘를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럼 무수히 많은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그래도 수식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지? 근데 x와 y만 원래 있어야 돼, 미지수가. x, y 말고는 다 숫자여야 돼요. x, y를 제외한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문자. 그리고 이 다른 문자에 대한 상등식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걸 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주었는데 x를 y를 제가 다른 문자 있고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주어져.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줄게. 점 2,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언급을 했어. 점 2,1을 지나는 직선. 자, 약간 지금 요 시작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죠? 점점을 지나는 직선? 2,1을 지나는 직선 몇 개요? 무수히 많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좀 써볼까?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선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울기랑 한 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점밖에 없지? 그럼 기울기를 알아 몰라? 모르네? 그럼 이렇게 써볼까? y는 기울기 몰라? 미지수로 둘까? 어디 지나? 2,1 지나지.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써놔가지고 뭔 소리 하나 싶을 건데 봐봐. 2,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거 맞죠? 자, 근데 이걸 지웠어 내가. 이걸 지우고 얘만 봐. 얘를 딱 봤어. 드는 생각이 별 생각 없죠? 근데 아까 내가 위에 써준 거랑 비교를 해봐. x, y를 제외한 다른 문자가 있나요? 있죠. 뭐가 있어? k가 있지. k에 대해서 항등식으로 생각하라. 그럼 k로 묶었어요. 지금 k로 묶어놨죠? 그럼 k로 묶었을 때 얘를 식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자. k의 x-2에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지. 그럼 k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항상 성립하죠.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x가 2이고 y가 1이다 라고 인식이 되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k에 관계없이 2,1을 지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거 뭐야? 2,1을 지난 직선. 이걸 보고 이거 만드는 건 되게 당연하게 하거든요. 2,1을 지난 직선이고 이거야 라고 하면 이건 잘 이해를 해. 근데 거꾸로 이거를 보고 이 식을 보고 드는 생각이 뭐라고? 2,1을 지나는 모든 직선에 대한 표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되게 당연한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대놓고 이렇게 주면 좋지만 식을 그냥 떡하니 준다고 주는데 그걸 보고 아 얘는 이 다른 문자로 식 정리를 했을 때 직선에 대한 표현이고 얘가 2,1을 지나는 형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직선이 주어져 x와 y에 대한 1차식이 주어졌는데 걔네에 다른 문자가 하나 섞여 있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문자로 식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항등식이 생기고 그때 고정된 점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리고 k 값이 변할 때마다 이 직선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2,1을 지난 직선들이다. 이걸 이미지로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2,1이 여기 이렇게 찍혔지? 그러면은 저 k 값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 그럼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거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요. 우선 직선 하나를 그냥 편의상 하나 그려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기를 확 박아. 쐐기 같은 걸 박아놓고 돌려요. 돌립니다. 왜냐면 K가 바뀌면은 기울기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관찰을 하는데 문제에서 줄 거예요. 이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직선과 만나거나 혹은 다른 도형과 만나야 된다. 혹은 얘가 뭐 3, 4분면을 꼭 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가면서 근데 이걸 돌리기 앞서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건 뭐야?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아 얘가 어떤 고정된 점을 지나는 직선이겠구나. 근데
정해진 직선이 아니라 k 값이 변함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직선이겠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확장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풀이할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아까 문제 풀 때 이런 거 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문제 풀다 보니까 뭐 두 직선 주고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면서 누구랑 수직하면서 막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아까 직접 교점을 구했었어요.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차용을 해요. 결국에 이 두 직선의 교점도 우리 입장에선 뭐로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야? 정점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지. 정점. 그래서 두 직선을 한번 써볼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이거 직선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을 하나 써볼게.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입니다. 그럼 두 직선이 있는 거야?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써볼 건데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하냐? 두 직선을 어떤 다른 문자로 묶어주시고 묶고 한 편에 쓰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 식의 의미가 뭐냐?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럼 k에 관계없이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소리죠. 그럼 k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두 식을 연립한 꼴이 돼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이거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필기만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 그냥 그냥 얘만 봐. 일단 얘 두고. 그럼 얘만 그냥 딱 보잖아. 그럼 얘는 x, y에 대한 1차 식이에요, 그냥. k, a, b, c는요? 이거 그냥 숫자예요, 숫자. k, a, b, c는 지금 숫자라고 인식을 해. 그럼 얘는 x, y에 대한 1차 식이야. 정확히 말하면 a, b, c만 숫자고요. k도 사실 살아있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1차 식이니까 뭐예요? 직선이거든요. 직선이야. 1차 식. 근데 그 직선을 k라는 다른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자를 일단 식을 묶어서 정리를 해봤어. 근데 k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나오면 항등식 표현이라고 했죠? 방금 얘기했잖아.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항등식으로 나타내면 뭐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y가 존재하겠죠?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x, y가 존재할 거야?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라는 의미는 뭐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두 직선을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K로 연결해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직선은요, 무수히 많겠죠? K가 변하면 직선도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미지로 딱 그려주고 쓸게요. 자, 이미지가 뭐냐? 직선 그냥 두 개 아무거나 그렸어. 그랬지? 그럼 둘의 교점 보여요?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 몇 개야? 겁나 많아요. 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쵸? 이 엄청 많은 거를 포괄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때 K 값을 정해주면 그때마다 직선들이 하나하나 고정이 된다. 뭐 K가 1일 때 직선, K가 2일 때 직선들이 뭐 따로따로 다 있겠죠? 근데 이걸 전부 다 포괄해서 쓸 때는 그냥 K로 묶어서 써준다. 이게 어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미다. 이 표현은 어려운 거 알거든? 근데 뒤에 원방 가서 또 쓸 거니까 일단 작성을 해놓읍시다. 자, 필기는 꺼내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우선.
어려울 거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느낌만 좀 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 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할 거야. 네, 이걸 이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필수를 두시고 내용이 어려우면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다른 문자 나온다? 그럼 다른 문자로 묶어서 보자. 그러면 점이 생길 거다. 그 다음 얘는 뭐다? 두 직선을 K로 연결하자. 그러면 그 식의 의미가 교점을 지난다 라는 의미예요.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습니다.